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가가 조금씩 오르고 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반복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씩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는 것 같고, 이제 뭐 팔만전자 이야기도 들리네요. 팔만전자. 이제 목표가를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또 갑자기 급하게 오르면은 왠지 또 찝찝해. 너무 찝찝한 그런 것도 있어요. 또 개미들 또 달려들어가지고 예전처럼 또 물릴까봐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될 텐데 모르잖아요. 이게 주가 예측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좀 바닥이고 아주 비실비실 될 때 그런 때를 우리가 노래하는데 갑자기 상승장에 또 타버리면은 또 한 번 또 두 번 다시 또 물려가지고 여러분들 또 맛이 가죠. 이 맛이 가면 안 되는데 이 맛이 가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멀리 보고 하시면 좋아. 멀리 보고 해야 한다. 그렇게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 뭐로 주식 투자해? 그냥 좀 편하게 그냥 예적금 넣어놓고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주식 투자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준비가 돼 있으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안 하는 거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러면 하지 마시라. 알겠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운대요.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하는데 이 두 마리의 개에게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선입견이라네. 하나는 선입견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이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저 웃고 흘리기에는 그 숨은 뜻이 가슴을 찌르는 거야. 가슴을 찌른다. 그래서 인간은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그런 거대한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선입견과 편견. 그래도 가볍게 이야기해서 선입견과 편견이지 사실 이것들은 보면은 이 교만의 또 다른 이름이다. 교만한 사람들 많죠. 이 교만의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다. 이 두 마리의 개를 쫓아버리는 그 한 마리의 특별한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특별한 개 이름이 좀 길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런 개입니다. 결국은 뭐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직접 보지 않고 그 들은 얘기로 이 상대를 판단하면은 큰 실수를 이제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봐야 돼. 그래서 이 개의 애칭이 뭐냐? 일견이다. 일견이라고 부릅니다. 일견을 키우면은 이 선입견하고 편견을 억누르는 거예요. 억누르고 조절할 수가 있답니다.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일견을 키우시면서 이 상대를 바르게 보는 그런 해안을 가져야 돼요. 해안. 알겠죠? 여러분들 해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삼성전자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 어닝 쇼크 이 쇼크를 기록하면서 부정적인 전망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파운드리만큼은 분기하고 연간 최대 실적을 최대 매출을 달성해 가지고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그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파운드리의 그 체질 개선의 속도를 좀 높여가지고 규제 해제와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지난 31일 삼성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보니까 70조 4,600억이야. 영업이익은 4조 3,600억 원을 기록했는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97%, 68.9%나 감소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했을 때 60.37%나 줄었어. 엄청 줄었죠. 60% 줄었으면은. 그러니까 시장 그 기대치가 6조 9,200억 정도 됐으니까 좀 밑돌았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급감한 이유는 그 반도체 업황 둔화에 따른 메모리 판매 부진이 예상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그 DS 부분이죠. 이 DS 부분은 지난해 4분기 매출 20조 700억,
영업이익은 2,700억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적자를 겨우 면했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7%나 급감했어요. 97%. 스마트폰, PC, 서버 등 그 주요 메모리 고객사가 재고 그 조정을 지속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삼성의 그 파운드리 사업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이 사업부 설립 이후에 최대 실적을 썼습니다. 삼성은 그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 파운드리는 주요 고객사용 판매 확대로 최대 분기 및 연간 매출 달성을 합니다. 첨단 공정 중심으로 이제 생산 능력을 확대해가지고 이제 고객처를 다변화해가지고 전년 대비 이익이 증가됐다고 하죠. 이런 또 호실적 배경에는 그 메모리에 비해서 경기를 덜 타는 그 파운드리 사업의 특성이 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파운드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일반적인데 제조 시설을 먼저 지은 후에 이제 주문받는 슈퍼스트 전략을 좀 앞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랑 장기간 계약을 맺고 또 파운드리를 포함한 비메모리는 전체 반도체의 70%를 차지해가지고 어떤 시장도 크다. 그래서 삼성이 이 메모리 편중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삼성은 그래서 업황불황에도 이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재중 부사장이 이제 컨콜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객사 재고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서 실적에 우호적이지는 않지만은 미래를 준비할 좋은 기회다. 그 투자 계획 안에서 연구개발 항목 비중도 이전 대비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이 파운드리 차세대 공정 제품 양산에도 속도를 낼 것 같은데 지난해 6월이에요. 6월에 이제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게이트 올어라운드 3나노야. 3나노 그 공정을 업그레이드한 3나노 2세대 제품을 내년에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나노 그 수율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서 TSMC의 경쟁에서도 자신감도 내비치는데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이 그래요. 컨콜에서 현재 1세대 공정을 더 안정적인 수율로 양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세대 공정은 1세대 대비 면적과 성능, 전력 효율이 더욱 개선이 됐어요. 그 1세대 양산 경험을 기초로 해가지고 빠르게 현재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메모리 편중 해소를 위해서 그 정부의 그 파운드리 지원이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업계 관계자도 그럽니다. 그 D램과 낸드 플래시 등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큰 변동성을 줘서 부담이다. 시장 안정성하고 수익성이 높은 그 시스템 반도체의 그 체질 개선을 꾀하려면은 그 파운드리에서 이 반도체 대기업, 반도체 중소기업 간 협력하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하고요. 규제 제어하고 세제 혜택 등 과감한 지원에 정부가 속히 나서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부가 속히 나서야 한다. 그래, 정부가 좀 나섰으면 좋겠다. 좀 정부가 좀 가만히 있지 말고 뒷짐만 지지 말고 적극 액티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삼성이 이제 반도체 불황했다는 그 어닝 쇼크에도 그 감산 대신 그 R&D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하고 그 팹립스, 후공정 외주 기업들, 이 반도체 장비 업계가 좀 약간 반색하는 모습이야. 하여튼 삼성의 우리 매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70조 4,600억, 영업이익은 4조 3,100억 정도 기록했다고 했고, 매출도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7.97%, 영업이익은 68%나 감소했다고 했죠. 하여튼 DS 부분이 안 좋았어. DS 부분.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97%나 급감했으니 참. 하여튼 그 스마트폰, PC, 서버 등 주요 메모리 고객사가 재고 조정 지속하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대 있죠. 이 같은 실적 악화에도 이제 감산 대신 투자 강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자. 결국 뭐냐? 이제 미래를 준비할 좋은 기회다. 투자 계획 안에서는 R&D 항목 비중도 이전 대비 증가할 것이다. R&D 하겠다는 거예요. 삼성은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에도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거나 그 생산 라인을 멈춰가지고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는 인위적인 감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4분기에도 역대 최악의 메모리 반도체 수익성 급감이 이어지다 보니 삼성도 감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지만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딱 선을 그었다. 선을 그었습니다. 일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그 반도체 그 중소기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인데 한 OSAT 업체 관계자가 그래요. 뉴스나 각종 보고서에는 올해까지 업황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삼성에서는 하반기부터 업황이 좋아지니 걱정 말라. 삼성이 그렇다고 하니
중소기업은 삼성만 믿고 하반기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어려운 시기에 삼성의 조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뭐 그런 말도 하네요. 삼성이 장기적인 안목도 높게 평가하는데 한 팹립스 업체 대표가 그래요.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지 않겠다는 건 사업으로 엮여있는 반도체 중소기업의 일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라고 하죠. 당장의 손해만 줄이겠다는 그 다른 회사들과 다른 행보라고 합니다. 그 한 메모리 업계 대처도 지금의 불황은 삼성의 계산안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사도 삼성의 계획에 맞춰가지고 변동 없이 납품 일정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도 그래요. 21년부터 26년까지 전체 반도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5.8%인데 메모리 반도체 연평균 성장률이 6.9%에 달해가지고 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시작하는 올해 중반부터 26년까지 그 메모리 반도체 연평균 성장률은 17.9%에 달해요. 삼성은 현재 생산량을 유지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전체 반도체 생태계의 그 체력 강화를 위해서 시장 수요 회복을 대비했다는 그런 평가가 됐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그 S&P도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낸 삼성에 대해서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 경쟁력 및 재무 건전성 여전히 건조하다. 어려운 경영 환경이 이어지겠지만은 그 탄탄한 재무 구조하고 견조한 그 현금 흐름 창출력, 그 선도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가지 않겠냐? 뭐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잘 버틸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S23 언팩 행사에서요, 퀄컴 그리고 구글과 모바일 경험을 비롯해 가지고 미래의 그 확장 현실 생태계를 함께 꾸려 나가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모바일 플랫폼하고 소프트웨어 강자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미래 디바이스 기반의 XR, 뭐 MR 상태계를 이제 준비하겠다고 깜짝 발표한 건데, 지난해 구글,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등 그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강조한 데 이어서 올해는 XR 동맹이네요. XR 동맹까지 이제 서면을 합니다. 선언을 하면서 삼성과 빅테크의 협력 발걸음이 이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XR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그리고 혼합현실 MR 기술을 총망라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삼성은 그 모바일 사업 부분 MX 사업부장이 노태무 사장이 그래 이날 갤럭시 S23 언팩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퀄컴은 XR 기술 기업으로서 여러 제조사들과 협력하면서 기술을 발전시켰고요. 구글은 콘텐츠하고 플랫폼에 있어서 업계 최강자이죠. 증강현실 기술에도 투자해왔다고 합니다. 그 삼성이 이들 기업과 이제 손잡은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삼성은 그 스마트폰 업계 이제 리더죠. 리더로서 구글, 퀄컴과 함께 이제 개방과 열린 협력의 오픈 에코시스템 차용으로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합니다. 차세대 XR 경험을 정의하고요.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또 함께 했는데, 이번 차세대 XR 경험 파트너십 발표를 통해서 XR 기반의 경험 공유라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만들 거라고 강조를 합니다. 앞서서 진행된 언팩 행사에서는 퀄컴의 그 크리스티아노 아몬 사장하고 구글의 히로시 로카이머 수석 부사장이 현장에 함께 했네요. 아몬 사장이 퀄컴과 삼성은 노트북, 태블릿 PC, XR 기기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협력 중이다. 그래서 XR 분야에서는 현실과 디지털 경계를 드러넘는 광범위한 디지털 경험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로카이머 부사장은 구글은 오랫동안 AR하고 VR 분야에 투자를 해왔는데 차세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런 높은 수준의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삼성, 퀄컴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아직 삼성과 그 이들의 협력은 파트너십을 선언한 초기 단계인데 이와 관련 노사장도 앞으로는 퀄컴, 구글과 협력을 해가지고 추가 내용을 공개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S23 시리즈 전 기종의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를 탑재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빅테크 기업과의 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 같습니다. 그 양사가 협력을 해가지고 갤럭시 전용 칩을 만들어 넣었는데 갤럭시 전용 그 스냅드래곤 플랫폼이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단말기별로는 어느 정도의 그 커스터마이징 작업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갤럭시형이 붙어서 나온 건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삼성과 퀄컴은
갤럭시형 스냅드래곤 8 2세대를 통해서 갤럭시 S23 시리즈 전력 효율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뒀고 그 결과 뭐 CPU는 34%, 그리고 GPU 41%, 이제 신경망 처리 장치 NPU 49%, NPU는 49%가 개선됐어요. CPU 및 인공지능 AI를 적용한 NPU 최적화를 통해서 화질, 화소, 발열, 영상 기능을 강화를 해가지고 GPU 최적화를 통해서 게이밍 경험을 이제 개선하는 거죠. 노사장은 최근에 소비자 트렌드를 보면은 카메라와 게이밍 그 경험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가지고 이번에 맞춤형 성능을 추진했다고 이제 밝힙니다. 맞춤형 성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력 사업인 그 메모리 반도체 이 동반 부진에 빠졌는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 하이닉스의 또 다른 고민거리가 뭐냐? 오는 10월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그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 재연장 여부예요. 재연장 연장하냐 마냐. 국내 메모리 업계가 미국에서 이제 중국 내 장비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보니까 전 세계 이 반도체 공급망에 그 미칠 파장이 큰 그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단기간에 종료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미중 갈등 심화에 하여튼 중국 내 반도체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의 중장기 관점에서 생산 거점 다변화, 이 다변화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대해서 1년간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요. 이 반도체 장비를 수입할 수 있는 수출 통제 유예 기간이 10월 종료됩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의 낸드 플래시 공장, 그 하이닉스, 다롄하고 우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삼성은 시안 공장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 40%, 이 40% 가량을 생산을 해요. 하이닉스도 D램의 절반 가량을 이제 우시에서 이제 생산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8나노미터 이하의 D램하고 128단 이상의 낸드, 14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 생산 장비에 그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를 한 거야. 그래서 업계도요, 일단 올해 미국이 대중국 그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마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요.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자국 주도의 그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메모리 패권국이자 동맹국인 한국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의 생산 차질이 전 세계 공급망 불안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당분간 신중한 기조를 이어갈 것 같다.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 중장기적으로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지. 미중 분쟁 수위가 격화되다 보니 그 여파가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속속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의 그 대중국 그 수출 규제 조치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동참하기로 했어요. 일본과 네덜란드. 하여튼 이에 따라서 반도체 핵심 장비를 만드는 그 어플라이드나 램 리서치죠. KLA 등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그 ASML, 일본에는 도쿄 일렉트론 등도 중국에 첨단 장비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ASML은 뭐 할듯 말듯 하더니 결국은 이제 손잡았네요. 이렇게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애들 그러고 남지 바이든이 어떤 놈인데 분명히 압박을 할 것 같아요. 국내 메모리 기업들은 중국 외에도 한국, 미국 등 반도체 생산 거점 다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래서 김재준 그 부사장이 그래요. 그 시안 공장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됐고 이미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장기 시장과 글로벌 거래처 수요나 뭐 경제성, 수익성 등 이런 다방면의 검토를 통해 가지고 최적의 고객 대응을 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미래 준비를 하고 있다. 미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보니까 어느 산업연구원의 그 연구위원이 그래요. 그 레거시 공장은 중국에서, 그 최첨단 공장은 국내에서 만들면서 생산 체계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죠.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제 평택 캠퍼스하고 용인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늘리고 있는 만큼 추후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 레거시 공존으로 갈 것 같아. 뭐 최첨단은 좀 힘들 것 같고, 미국이 지금 뭐 바이든이 눈 시뻘겋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함부로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괜히 또 보복당합니다. 하여튼, 미국 놈들 보면은 참 아주 잔인해. 보면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알짤없습니다. 뭐 동맹도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삼성전자가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합니다. 일단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